안녕하세요. 마인드온 오토데스크 엔지니어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인벤터 2025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총 133개의 오류 수정 및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일반 개선 사항부터 도면까지 전반적인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판금 개선 사항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마인드온 기술 지원 등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판금의 기능 업데이트 중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플랜지를 직접 조작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으로 설계자는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사전 설정을 적용하여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새로운 판금 기능은 고급 프로파일 감지로 새로운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설계 가능해졌습니다. 대화 상자를 반복적으로 종료하고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단일 기능 내에서 여러 플랜지 끝 세트를 생성하는 환경 개선이 되었습니다. 면 통합 및 플랜지 기능을 속성 패널에 추가하면 이런 중요한 구성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의 유용성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설계 시간을 단축해줍니다. 지금부터 앞 영상의 업그레이드 부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I 개선 사항입니다. 면 특성창이 2024 대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특성창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면 작성 방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케치를 기준으로 화살표 방향대로 면이 생성되며 명칭은 기본값, 반전 대칭입니다. 판금 규칙에 의해 기본값으로 설정된 값이 선택되며 기본값은 판금을 작성하기 전에 추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 특성창 추가 기능입니다. 면 작성을 추가로 할 때 접합과 새 솔리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평면을 작성해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원점 플러스를 눌러 확장시킵니다. 평면 클릭하고 YZ 평면 선택 후 드래그 혹은 치수를 입력하고 엔터 또는 적용을 클릭합니다. 2D 스케치 시작합니다. 작업 평면 클릭하고 스케치를 하고 치수를 입력합니다. 수평 구속 조건은 원점과 스케치 일치를 선택하고 마무리합니다. 치수 및 구속 조건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면 작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면을 클릭하고 프로파일을 선택 후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면의 모서리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면 확장이 되며 접합이 됩니다.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모서리를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 기능은 선택과 해제 시 사용하는 키로 다른 객체 사용 시에도 동일합니다. 새 솔리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새 면이 생성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Z를 누르면 한 단계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면을 클릭하고 접합으로 스케치와 면을 이어줍니다. 절곡부 특성은 접합 사용 시에만 활성화되며 숨겨져 있을 때는 클릭하여 확장 가능합니다. 확인을 하고 면 특성을 빠져나옵니다. 이제 플랜지 특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UI 개선, 플랜지 특성 창입니다. 플랜지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플랜지 특성에 관련된 창이 뜹니다. 플랜지 UI 또한 2024 버전 대비 간소화되어 한눈에 보기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고급 설정 메뉴와 사전 설정 창이 생겼습니다. 디테일한 설정으로 작업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전 설정으로 마지막 사용 설정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의 모서리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플랜지가 생성되며 이전 버전과 다르게 길이와 각도 변경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졌습니다. 플랜지 작성 시 수기로 각도를 입력해야 했지만 지금은 마우스 드래그로 이동 가능해 설계 변경 및 수정에 용이합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모서리를 선택하면 별도의 모서리 세트가 생성됩니다.
별도의 모서리로 생성되면 기존의 모서리와 별개로 폭을 변경할 수 있어 설계 변경에 유용합니다. 선택된 모서리 해제 시에는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모서리 세트 추가로 생성된 면은 모서리 세트 제거 클릭 또는 컨트롤 플러스 딜리트 해주면 삭제됩니다. 모서리를 선택하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폭을 클릭하고 각 변경을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선택한 모서리 중앙을 기준으로 폭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점을 기준으로 간격 띄우기 되고 50mm 폭의 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과 플랜지 특성 적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파일을 열어줍니다. 플랜지 생성 유형에는 모서리, 폭 사이, 간격 띄우기 4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모서리로 되어 있으며 기호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화면과 같이 모서리를 클릭해보면 한 개의 세트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사용해 길이 조정을 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폭을 선택한 후 5mm로 치수를 변경합니다. 사이 선택 후 모서리 기준 생성할 간격이 되는 면을 화면처럼 선택해줍니다. 간격 띄우기를 선택하면 시작면과 끝면을 기준으로 간격 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면을 보면 색깔이 하늘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어떤 면이 기준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모서리 세트를 삭제하고 확인을 누르고 나서 플랜지 작성을 마칩니다. 작성 후에 모델 트리에서 해당 플랜지를 선택 후 삭제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면 작성에 관해 추가로 알아볼 텐데요. 면을 클릭하고 프로파일을 선택 후 절곡부 모서리에 모서리 선택하고 확장해줄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확장할 모서리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이제 잘라내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잘라내기를 클릭하면 면과 같이 플랜지 특성에 관련된 창이 뜹니다. 프로파일 선택 후 거리 유형을 설정해주면 잘라내기가 됩니다. 잘라내기 거리 유형에는 전체 관통, 끝, 다음까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 관통은 화면과 같이 생성된 바디 전체가 관통됩니다. 끝은 잘라내기를 해주고 싶은 면을 선택해주면 화면과 같이 선택한 면까지만 잘라내기 됩니다. 다음까지는 전체 관통과 유사해 보이지만 스케치 기준으로 맞닿은 바디를 잘라내기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절곡부를 따라 잘라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면에서 떨어져 있는 스케치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절곡부를 따라 잘라내기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스케치면을 선택하고 형상 투영에 투영할 요소를 선택 후 마무리합니다. 기존의 스케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형상 투영했습니다. 잘라내기를 클릭하고 절곡부를 따라 잘라내기 한 후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기존 잘라내기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기존의 잘라내기는 스케치 형상에 따라 그대로 관통하여 잘라내기 된다면 절곡부를 따라 잘라내기는 해당 면에 닿아 있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면을 따라 잘라내기 됩니다. 차이를 보기 위해 판금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에서 고정 참조면을 선택하고 모든 절곡부를 추가 후 확인을 누릅니다. 전개가 되었습니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 스케치 가시성을 꺼주겠습니다. 평면도에서 보면 기존 잘라내기와 절곡부를 따라 잘라내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업무에 적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접힘을 사용하여 다시 절곡부를 접어주겠습니다. 제접힘에서 고정 참조면을 선택하고 모든 절곡부 추가 후 확인을 누릅니다. 이상으로 인벤토 2025 버전 업데이트 사항 중 판금 파트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밝은 앤 어두운 테마 지원, 평면 패턴을 DXF로 내보내기 등의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인벤터 2025 버전, 부품 모델링 관련 업데이트 사항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